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진로컨설팅의 심산원장입니다. 오늘은 한 번 공망은 영원한 공망인가? 이 물음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십천간과 십이지지가 있지요. 십천간이라고 하면 가불병정, 무기경, 신임계 이렇게 천간은 10개가 있고,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12개가 있지요. 자, 그러면 천간은 10개, 지지는 12개. 각각 짝짓기를 하게 되면 지지가 2개가 남게가 됩니다. 천간은 10개, 지지는 12개. 그래서 남는 2개를 가지고 공망이다. 빌공자에 망할 망. 직역을 하면 비어서 망한다. 일명 공치고 망한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 아니면 부정적이다. 이러한 주장과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망이 된 오행이나 육친이 만일에 십이운성에서 생지라든가 걸록지라든가 제왕지에 있다고 하면 오히려 공망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한 오행이나 육친은 적절히 공망이 된 경우, 방국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오히려 너무 강한 것은 이렇게 적절히 공망이 되면은 융화가 됩니다. 반대로 십윤성상의 묘절태, 묘지나 절지나 태지나 병지나 사지, 이와 같이 약한 오행이나 육친이 공망이 되면 거기에 대한 따른 폐해가 상당하고, 그래서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보통 공망은 나쁘다, 공망은 부정적이다, 이런 인식 때문에 이 공망 때문에 사주 증후군에 걸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많은데, 공망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약간 부족하다, 약간 낮은 단계이다. 그런데 공망이 되면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는데, 보통 통념상 공망은 부정적이다라는 그 인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망 중에 상관이 공망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상관. 그러면 사주에 상관이 강하면 상관경관이라든가 이래서 직장운, 배우자운, 사건, 사고, 간제구설수가 끊이질 않지. 이럴 때 상관이 공망이 되면 긍정적입니다. 오히려 상관이 강하면서 상관이 공망인 사람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이렇게 오래된 건물, 오래된 땅, 오래된 아파트, 주택, 이렇게 헌 것에 투자를 하면 투자에서 대박 크게 성공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렇게 공망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면 되는데, 잘못된 그릇된 정보로 일단 공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더라. 안타까운 일이. 그리고 이 공망이 충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공망이 충을 당하면 해공이 된다, 해소가 된다. 이것은 잘못된 이론입니다. 자, 이 공망이 강도에 따라서 공망된 오행이나 육친이 강하면 충을 당해도 해소가 30% 미만에서 됩니다. 그런데 이 공망을 당하는 오행이나 육친이 강도가 약한 경우도 있고 아주 강한 경우도 있는데, 고립돼 있다. 공망된 오행이나 이것이 충을 당하게 되면 이렇게 70% 이상 해소가 되죠. 자, 그래서 공망이 충형을 당했을 때 해소가 되느냐?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30% 되는 경우, 50% 되는 경우, 70% 되는 경우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충이 되면 해소되느냐, 해소 안 되느냐, 해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yes와 no만 가지고 따지더라는 얘기죠. 이는 명리를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망된 오행이나 육친이 육합이라든가 삼합이라든가 반국이라든가 이렇게 반합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0% 이내에서 충보다는 합이 약합니다. 30% 이내에서 해공, 해소가 된다. 최소 10%에서 30% 정도. 예. 그런데 이 한 번 공망은 완전히 해소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 공망은 영원한 공망이다. 그런데 30%, 50%, 70% 3대 7의 법칙입니다. 완전히 해공되는 경우는 없다. 예. 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연지공망, 월지공망, 일지공망, 시지공망. 예, 보통 연지가 공망이 되면 조상덕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월지가 공망이다. 부모 형제 복이 좀 박하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일지가 공망인 경우가 가장 이제 불행한 경우가 일지공망. 배우자 복이 박하고. 예. 시지공망이 두 번째로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자식운이 좀 박하다. 그래서 일지와 시지공망이 연지와 월지공망에 비해서는 다소 불리하다. 이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지가 공망이면 천간도 공망이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지가 공망이면 천간은 30%에서 50% 정도 요 정도가 공망인데 역시 지지나 천간 그 오행과 육친의 강도에 따라서 30%에서 50% 정도 요 정도 지지가 공망이면 천간이 30%에서 50% 정도 공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친의 공망이 있죠. 만일에 인성이 공망이다. 편인과 정인이 있는데 그게 공망이다. 어머니 덕이 부족하지. 예. 그 다음에 학문은 학업운이 다소 부족하지요. 인성이 학문이고 어머니니까. 그 다음에 비경겁제가 공망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운이 좀 박하다. 그 다음에 비경겁제가 공망이면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은 괜찮습니다. 공망이면. 그런데 비경겁제가 약하고 고립되어 있는데 공망이 되면 경쟁심, 경쟁에서 밀려나지. 경쟁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식상이 공망이다. 남자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게 불리합니다. 식신상관은 제조죠. 여자는 식신상관이 자녀이기 때문에 여자가 식신상관이 공망이면 자식운이 부족하다. 다만 식신상관이 강한 여자분은 오히려 공망이 되면 좋습니다. 생황지, 걸록지 이런 식상은 오히려 공망이 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재성이 공망이 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재물복이 다소 손해를 보지. 예? 남자는 배우자운이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관성이 공망이면 보통 남녀 볼 거 없이 직장운이 다소 부족한데 관성이 강한, 관성이 발달한 사람은 공망이 돼도 까딱없습니다. 그리고 관성이 공망이면 대체적으로 여자는 남편복이 부족하고 남자는 자식운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성이 강한 신앙 관양한 사람은 공망이 돼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런데 재성도 공망이고 관성도 공망인 분이 간혹 있습니다. 10명에 1명 정도. 재관이 공망이면 보통 이제 속세를 떠나서 종교에 기이하는 경우가 바로 재관이 모두 공망일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재성도 공망이고 인성도 공망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공망, 어머지도 공망 이런 경우에 이제 대체적으로 부모복이 박해서 조실부모하거나 부모님의 어떤 빚을 떠안거나 이런 불리한 일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공망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공망은 합충형에 의해서 완전히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육친의 강도에 따라서 30%, 50%, 70% 사람마다
사주 구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 이것을 천편일률적으로 해석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강한 육친은 공망이 되는 게 좋고 약한 육친, 고립된 육친은 공망이 되면 나쁘다. 이렇게 알게 돼요. 자, 결론적으로 공망이라고 하는 건 신살이지. 신살은 하나의 점학입니다. 점학. 예. 명리학은 오행과 육친의 순환상생관계, 상생상극이라든가 이것이 바로 명리학입니다. 그러니까 공망이라든가 십이운성이라든가 십이신살 모두 점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망, 점학의 신살에 너무 치우치면 주객이 전도된다. 너무 공망에 신경을 쓰면 사주 증후군에 걸립니다. 공망은 참고만 하면 됩니다. 사람 신체 전체에서 넥타이 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 인체 전체에서 넥타이 핀과 같이 조그만 존재가 바로 공망입니다. 그래서 공망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이 명리학,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조론과 격국론과 억부론, 이 빅3 격국용신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게 통근의 여부입니다. 천간이 각기 다른 오행이 지지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신앙, 식, 재관왕 이런 사주는 어떤 것이 공망이 돼도 전혀 요동이 없다. 불리함이 없다. 그러니까 뿌리가 없고 일간의 뿌리가 없거나 재간의 뿌리가 없고 고립되고 비실비실한 이런 오행과 육친이 공망을 당했을 때는 그야말로 그 공망에 폐해가 있지만 각기 다른 오행이 오행구족격 사주, 중화된 사주, 재간이 튼튼한 사주, 신앙 재간왕 이런 사주를 가지고 계신 분은 공망이 있어도 전혀 개념치 않으셔도 됩니다. 이 명리학은 어려운 그 상황에 빠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활인업입니다. 이 명리학으로 다시 겁을 주면서 혹세무민을 거기서 뭐 부적을 쓰라라든가 억지 계명을 유도한다라든가 이렇게 되면 혹세무민에 의한 사이비가 됩니다. 이 명리학을 제대로 활용하면 그야말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그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카운셀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공망의 인식을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환기시키면서 오늘 심산멘토의 한 번 공망은 영원한 공망인가 여기에 대한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